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연최님, 션최하고 같은 분입니다. 제가 읽고 싶어서 책 처방 신청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금연한 지 5개월 차이고요. 금주까지는 힘들어도 술을 조금 줄여보려고 합니다. 실종일기 1편과 음주가무연구소는 절판이라서 주문을 못했고요. 나머지 책들은 외로운 도시 포함해서 모두 주문했습니다. 요게 뭔 얘기냐 하면 저희가 몇 주 전에 뜬금없이 책 처방 짧게 했었거든요. 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편.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JYP랑 혼비님이 강량구의 강황각 소개를 해주겠다고 바람을 잡더니 강량구의 강황각은 언급도 안 하고 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술책 처방으로 그냥 1시간을 때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강양구의 강한과학으로 방송 2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아, 됐어요. 근데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댓글을 딱 보고 책 처방 의뢰 같은 댓글을 보더니 YG가 너무 많은 처방을 내리는 바람에 우리가 강한과학 얘기를 할 틈을 못 잡은 거지. 그래서 아니, 다른 때는 말도 잘 끊더만. 그러니까. 마음의 힘님 댓글 읽어주시죠. 네, 역시 만화의 힘은 대단해요. 실종일기 1, 2, 음주가무연구소도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음주가무연구소는 소장 중입니다. 음주가무연구소는 김원빈님 작품보다 더 가벼운 일화가 묶여 있고요. 실종일기 1, 2는 제 시야를 한 번 더 넓혀준 작품이랄까? 세상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없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술 때문에 인생 망가졌다고 한탄하실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젊음을 가진 분들 부럽습니다. 얼마 전 소주 서너 잔 마시고 다음날까지 저릿저릿하게 아팠어요. 술자리에서 소주 제외를 결심했지만 혹시 책걸상 뒤풀이에서는 병째 마실 의향도 있습니다. 그때 봬요. 네, 뒤풀이를 하려면 오프라인 미팅을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도와주지를 않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언제 할 수 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커피조아님, 처음 들어보는 작가 이름인데 YG님이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만 모름 크크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그 나노미야 토모코였을 거예요. 남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나노미야 토모코 자체는 그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노다메 칸타빌레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노다메 칸타빌레 이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노마드 칸타빌레는 뭐 노마드 칸타빌레도 괜찮다. 그 노다메 칸타빌레는 이게 원래 원작은 만화책이고 그 다음에 드라마로 만들어져. 드라마 맞죠? 일본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 네, 일본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제목을 알고 있죠. 아무튼 지금 커피조아님이 지적했듯이 YG님은 좀 그런 재수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안 유명하고 자기만 아는 이름이면서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누구나 집안에 현찰 한 10억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커피조아님 죄송합니다. 네. JSHA님 댓글입니다. 네, 저도 재밌게 7년의 밤 읽었는데 왠지 정작가 책을 JYP처럼 패스. 그래도 어쩌다가 지니지니도 읽었는데 이하 YG와 동감. 제 스타일은 아닌 듯 베스트셀러라도 아닌 건 아니라 하는 책걸상 믿음직합니다. 양파 아줌마님, 정유정의 7년의 밤은 몰입도 최강으로 단숨에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 뒤로 신간 나올 때마다 찾아 읽었죠. 28은 평타 정도, 종의 기원은 이건 뭐지? 2번의 시도 끝에 겨우겨우 읽었죠. 실망이었습니다. 지니지니는 끝까지 읽지도 못했습니다. 7년의 밤에서 느꼈던 몰입도와 흥미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초기 작품을 읽어볼까 해서 읽었던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는 너무 많은 것을 글로 옮기고 싶었던 것일까? 주제도 내용도 정리가 안 된 느낌. 이번 신간 읽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세 분의 의견 듣고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정유정 작가님이 우리 방송 혹시 들었으면 그 정유정 작가님 그
제가 언뜻 듣기로는 막 검색 많이 해보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하면 바로 우리 바로 뜨잖아요. 책걸상에서 하는 건 바로 뜨죠. 네. 어떡하지? 그래서 어쩜 들으시고 그 이름 적어놨을 수 있어요. 음. 박혜진, 강량구. 정유정 작가님 그런 분 아니실 거라. 아 그건 제 네. 캐릭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생각보다도 그 작가들이 아니 JYP도 인스타에다가 맨날 검색해보지. 여중지 검색해보지. 얘기 맞아, 이런 맞아, 거 맞아. 검색해 보잖아요. 맞아. 맞아요. 저도 강량구의 강한각, 뭐 과학의 품격 이런 거 음. 검색해서 욕하는 거 보면 네, 어때요? 이름 적어놓고 노트에다 기록해놓고 기록해놓고 막 이러서 기록됐겠죠. 기록됐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 우리는 접종이 없으니까 이 박평이 뭔가 책 신간 이런 아니면 뭐 여러 엔솔로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접촉해 보면 아 박혜진 씨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접점이 있어요? 만나거나 통화한 적 있습니까? 네네 만난 적은 이제 뭐 이렇게 사건이 있어서 만난 건 아니고 여러 뭐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난 적은 있고 메일도 주고받은 적 있어요. 아주 좋으신 친절하시고 네. 다정하신 분이죠. 그 메일은 안 왔죠? 나 우연히 들었는데 네. 욕했더라 뭐 이런 건 없었죠? 당연히. 네. 당연히 근데 그 없었고. 정유정 작가님 그때 그 욕 제일 안 한 사람 접니다. 왜? 저는 지니 재미 없었다 그 얘기만 했어요. 내가 제일 적게 한 거 아니었어? 아니 그래도? 뭔 소리야? 정말 가관이네요. YG가 제일 많이 했지. 아니야. JYP가 진짜 자기는 기분 나빴다고 막 이러면서 제일 욕하지 않았나요? 여기 댓글에서는 되게 화이팅한다고 믿음직하다고 했는데 믿음직한 두 분의 모습이네요. 다음 댓글이나 읽어주세요. 네. 네. 준마님은 또 재밌게 읽으셨대요. 저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마음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흡입력 있게 쓰신 것이 작가님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7년의 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만 JYP 박평님 말씀 다 맞지만 주제의식, 새로운 시도, 평단의 평가 다 떠나서 이 더운 여름에 서늘하게 읽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봐요. 준마님이 확인해 줬잖아요. 두 분이 악평을 하셨다니까. JYP 박평님 YG 없잖아요 여기에. 치즈루님, 실제로 있던 사건을 그대로 쓰인 소설이 일본에도 많이 있고 저는 그런 작품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범인이나 피해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왜, 경찰은 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이 많은데 완전한 행복이 이렇게까지 혹평받을 이유가 뭘까 하면서 방송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JYP님이 기본적인 모티브만 가져왔고 나머지는 내가 창조했다고 작가가 썼다고 하셨을 때 이제야 납득이 갔습니다. 모티브라면서 너무 많이 가져왔다니 논픽션도 아니고 픽션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작품인가 봐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거 봐요. JYP가 욕 많이 했네 제일. 그랬네. 저는 이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했던 이유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범인이나 피해자 주변 사람들은 왜, 경찰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거를 읽어야 하지라는 느낌. 그리고 그거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깊은 울림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또 욕하신 거죠? 네, 리바이벌 하시면서 넘어가죠. 네. 오늘 말이죠.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 왜냐하면 저희가 책 고를 때 YG나 JYP가 이제 제일 많이 의견을 내고 박평님은 그냥 가끔씩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이거 한번 읽어보든지 이러고 이제 툭툭 던지는 편인데 정말 간만에 어쩌면 처음으로 이거 한번 하자 이 책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책이 오늘의 주제 도서. 아니죠.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주장까지 대체로 하진 않았고, 예, 네. 대체로 박평이 툭툭 왜곡을- 던지면은 그 YG나 JYP가 읽고서 그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JYP가
뭐 강하게 내가 이 책 꼭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없다 뿐이지 보통 그냥 요즘에 읽을 만한 소설은 이런 소설들이야 하고 툭툭툭 단톡방에 던지면 그 마치 그 미끼 무는 물고기처럼 아니, 물론 그 미끼들 중에 여러 개를 우리가 물어서 방송을 했지만 물어서 방송을 많이 했죠. 요 오늘의 책은 그냥 거의 이거 내가 정했으니까 니네도 따라 읽고 하자라고 거의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왜곡이 이렇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실 되는데, 그 오한기 작가의 인간 만세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여러 번 책을. 얘기하고 그 책을 하려고 그리고 심지어 JYP는 읽었다고 했는데 음. 그 책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 그 YG는 심지어 바빠가지고 대꾸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데브로텔의 유령이라고 하는 이 작품 최신간 최신간 신간이었고 그리고 왜냐 그때 한참 그 인터넷 서점에 주목할 만한 신간 이런데 막 자주 노출되는 이 책이 심지어 작은 서점에는 깔리기도 전에 아주 신간이었죠. 우리가 네. 얘기했어요. 거론됐고 그걸 또 박평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음흠. 근데 재밌다. 음흠. 혹은 뭐 다뤄볼 만하다. 그 박평이 아니 뭘 내가 왜곡을 해 사실대로 박평도 다 안 읽었을 때 이거를 하자라고 나름 그 정도면 강력하게 제안을 했고 제안을 한 이유가 이 책 자체도 읽고 있는 중이지만 재미있다. 두 번째 강화길이라는 작가를 우린 한번 다뤄야 된다. 맞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이 책 읽고 있다. 강화길 한번 다뤄볼 만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게다가 읽으셨어요. 강화길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서 음복이라는 작품 이야기하면서 강화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혹했던 게 그 화이트 호스인가요? 화이트호스. 전작. 그거 진짜 한번 읽어볼까 말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라고 맨날 망설망설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못 읽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요거는 좀 읽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서점에 사러 갔걸랑 합정 교보문고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재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떠가지고 문의했더니 오늘 들어가지고 아직 디스플레이가 안 됐습니다 이러면서 어디 창고에서 꺼내줬어요. 그렇게 진짜 빨리 따끈따끈한 읽네. 새 책을 우리가 방송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도 급하게 사가지고 그 이번 주말에 읽고서 지금 방송을 하러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제가 뭐 박평한테 탓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딱 그 책을 보자마자 약간 싸늘한 기운을 느꼈어요. 이 책과의 나의 만남은 그다지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소개팅 나갔는데 통성명도 하기 전에 이 친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았다는 뜻입니까? 네. 왜? 아니 저는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제가 약간 그 책을 추천했을 때 믿고 거르는 추천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분이 호평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막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추천을 하면은 이제 믿고 거르는 추천자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딱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분이 추천하는 책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별로였는데 또 이분은 또 이번에는 무슨 거짓말로 또 많은 분들을 또 홀리고 계시나 이런 느낌을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갔는데 진짜 오래 읽은 책 중에 저는 제일 재미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의외인데? 심지어는 독지가 카페에서 그 독지가님들께서 이제 오가는 그 대화 중에서 제가 이 대화를 읽고서 제가 빵 터졌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책 재밌나요? YG는 재미있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YG가 재미없다고 한 책도 있나요? 이런 식으로 드디어 네. 재미없다고 한 책이 나왔어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아마 책걸상 5년 역사 속에서 제가 가장 혹평을 했던 책이 그 손원평 작가의 서른의 반격이었을 텐데 그래도 서른의 반격에서는 완전한 행복 아니고? 완전한 행복 아니고 서른의 반격이었는데 그래도 서른의 반격에서는 뭐 읽을 만한 구석이 있다. 근데 이런 게 아쉬웠다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 책은 진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읽는 게 책걸상 아니었으면
내가 소설 읽다가 치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딱 덮었을 거예요. 그 믿고 거른다는 분은 이 평론하시는 이분 말하는 겁니까? 아, 네. S 이분? 네. 그 난데없이 이분을 저격하는 방송을 왜 저는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항상 어떤 식이냐면 줄에서 비평하시는 분입니까? 네, 줄에서 비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이해하는 평론이라고 포장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는 평론, 공감하는 평론이 아니라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줄에서 비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사여구나 아니면 그 좀 미문으로 되게 작품을 이렇게 포장하는데 굉장히 능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별로 이분이 호평하는 책에 오케이, 뭐 하여튼 좋아하지 그건 않거든요. 됐고요. 굉장히 의외의 반응입니다. YG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게 그런 대로 재미있고 잘 읽히고 강화길이라는 작가는 이런 스타일을 쓰는 사람이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뭐 책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관심 가지고 한번 봐야겠는데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하루에 다 읽었어요. 그 정도면은 잘 읽힌다는 뜻인데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싫었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또 들어보기로 하고. 네. 박평은 요거를 어떻게 하다가 읽기 시작했고 어떤 부분이 재밌었고 끝까지 다 읽으니까 혹시 YG처럼 마음이 변했는지. 뭐 마음이 변하거나 하진 않았고 이제 강화길 작가가 장편 소설을 처음 쓰는 건 아니에요. 장편 소설로 이제 상을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장편 소설을 처음 쓰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다른 작가들과 다른 계열의 색깔을 갖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성에 대한 문제를 많은 작가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표출해내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장도 이렇게 정여울 작가는 되게 원시적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겨레 문학상 수상 작품 심사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이제 읽어보면 이 작가의 문체가 뭐랄까 미문이 별로 없거든요. 미문이 없고 되게 단도직입적이고 이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그 원시적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거칠고 아주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 작가가 좋아했던 소설들 군들이 있어요. 뭐 길리언 플린의 소설이라든지 뭐 여기서는 지금 데브로텔의 유령 같은 경우는 셜리 잭슨의 작품을 오마주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곳곳에서 작품 안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작품들도 좋아하고 이걸 많이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구현을 하는 소재를 데블호텔을 가지고 썼다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데블호텔은 많은 작가들이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공간도 그렇고 인천에 좀 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었던 공간이고 최초의 호텔 서양식 호텔이고 지금은 이제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흔적들은 남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이 소재를 가지고 되게 다른 시간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라는 호기심이 되게 컸기 때문에 일단 보고 싶다. 그리고 막 고딕 소설, 스릴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수식어로. 근데 한국 소설 이렇게 순문학 혹은 문단 소설이라고 칭해지는 작품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이름과 함께 언급되는 작품들이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 이걸 또 어떻게 사람들이 읽을까 이런 것도 궁금했고 YG가 흥미롭게 읽지 않은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아니 저는 저도 너무 이상하던 게 뭐냐면 이 데브로텔의 유령이라고 하는 그 추천자의 이름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데브로텔이 뭔지는 알았거든요. 이름은 그러니까 들어봤죠 우리 다. 이거 흥미롭네. 그리고 또 저는 뭐 공포, 괴기, 미스터리 이런 장르 조자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죠. 네, 이런 거 셋 중에서는 제일 좀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뭔가 스토리텔링이 좀 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얼추 보니까 좀 시대적인 배경도 탄제린처럼 1950년대 근데 그 50년대도 인천이야. 그리고 데브로텔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설정들. 설정들이네. 그런데 그런 설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밖에 혹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저는 이것을 읽고 오히려 그 JYP가 재밌게 읽었다고 해서 재밌게 읽었다고? 재밌게 읽었다고? 근데 이런 공간성이라든지 이야기를 좀 흥미롭게 보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왜 그 YG의 반응이 의외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 헨리 제임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셜리 잭슨 보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고딕 소설을 가지고 두 계열로 나눠진다. 네. 저택 소설을 두 계열로 나눈다. 그럼 아마 그 둘로 나눠질 것 같은데 헨리 제임스 소설은 초자연적이고 그렇지만 호러 스릴러 느낌이 있지만 진짜 막 서늘하게 무섭다. 샤이닝, 그러니까 스티븐 킹 샤이닝처럼 무섭다기보다는 억압돼 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허상. 네. 환청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잖아요. 네, 허상, 환청 이런 거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네. 아주 이렇게 눌려 있는 심리, 그러니까 일그러진 심리가 표현되는 것들이어서 그 축 위에 훨씬 더 강하게 서 있는 작품이어서 그 눌려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지금 좀 눈빛에서 너무 싫어한다는 네, 저는 막 이렇게 막 눈빛으로- 분출해야 됩니다. 네. 막 분출하고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비명 지르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도끼 들고 네,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 데블 호텔의 유령은 강화길 작가가 그동안 써왔던 것들보다 이제 그 엔딩으로 가는 과정이 살벌하지도 않아. 네. 저는 그래서 재밌었던 그래서, 거예요. 저는 고딕 소설이라는 장르 뭐 이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그 귀신 신하락 귀신 신하락 가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유럽에서 또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막 18세기나 19세기에 뭐 유럽 귀족들 나와가지고 뭐 거기 컬처도 좀 이상하고 해가지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거 하여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고딕 소설이라고 분류되는 작품들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또 문학성이 높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장르 소설처럼 막 짠하고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잘 안 읽었고 게다가 이제 진짜 초자연 막 유령 나오는 거는 또 별로 극혐하는 계열이니까 이것도 싫어했는데 그냥 한국의 젊은 작가가 새로 쓴 고딕 소설인데 인천의 한국 전쟁 전후가 배경이고 실제로 존재했던 호텔이 배경이고 뭔가 이제 설정이 그럴듯해서 그러면 그래 한국의 21세기에 쓰인 고딕 소설이라고 불리는 책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봤더니 이거는 좁은 의미의 고딕 소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기 초자연 사실상 거의 없는 뭐 유령이 잠깐 언급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유령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고 그 다음에 뭐 폐허나 뭐 이런 중세 건물 나오는 거 아니라 그 실제로 존재했었던 폐허는 현재 장면에서 잠깐 앞에 나오긴 하지만 쭉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고 영업하는 장소로서의 공간이니까 이건 폐허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성도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건물 아니에요. 뭐 왕이 살지도 않았고 귀족도 아니고 상업시설이었죠. 심지어 중국집인데 중국집이죠. 뭐 그래서 이건 고딕 소설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1950년대 전후에 그 어렵던 시기를 살았던 실제 인물들은 그래 이런 일들을 겪었을 거야.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이제 그 화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좌우 대립 속에서 가족을 잃고 막 고아가 되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을 것이고 이러면서 그냥 나는 그냥 보통 소설 뭐라 그래요? 고딕 소설 아니고 그냥 리얼리즘 소설? 뭐 그냥 평범한 소설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쭉 읽었고 그래서 그런 대로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괜찮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어긋남을 좀 느꼈냐면 이렇게 좀 저의 어떻게 보면 소설 본질과 좀 상관없는 방식의 한국 출판계가 어떤 한국 소설들을 마케팅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고은 작가가 밤의 여행자들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상을 받았을 때 평가를 받았던 언어들이 다 막 스릴러 이런 거. 에코 스릴러래요. 서스펜스. 그리고 후보에 올랐고 아직 상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떤 후보에 올랐냐면 코미디 부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성 작가가 쓴 약간
코믹한, 그러니까 여기에 코믹이라는 건 뭐 웃음 포함된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작품들에 주는 상. 그리고 편혜영 작가 홀 같은 경우도 그 작품이야말로 이제 셜리 잭슨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순문학적인 가치들로 막 평가하고 했던 작품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상을 받거나 할 때 추리 작가 협회에서 상을 주고 스릴러 서스펜스 영역에서 상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비슷한 의미에서 고딕 소설이라거나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하기에는 그런 영역보다는 훨씬 순문학에 가까운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셜리 잭슨이라는 어떤 코드가 좀 들어가 있다거나 오마주했던 코드가 들어가 있다거나 어떤 공간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거나, 근데 이거는 그 이름들이 없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어떤 한국의, 그러니까 교차 편집을 통해서 시간성 50년대와 지금의 사랑 이야기와 50년대의 이야기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문학적 가치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장르라는 약간 억지스러운 마케팅 요소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대감, 그 불필요한 기대감이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낙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저처럼. 그러니까 작품에 별로 그 낙차 때문에 YG는 싫었던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이제 그렇진 않나요? 낙차 때문에 싫었던 것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서사가 되게 센, 그리고 또 흔히 이런 소재들, 그리고 또 고딕 소설이라고 하는 수식어 그 장르에 부합하는 어떤 내용들이 없는 것도 저를 좀 실망스럽게 했던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까 그 박평이 딱 정리를 했는데, 진짜 이건 그 힐하우스의 유령을 쓴 셜리 잭슨 그리고 샤이닝, 스티븐 킹의 샤이닝 이 계열은 진짜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니까 거기도 오케이고. 근데 제가 방송 준비하다가 그 저랑 너무 똑같은, 그러니까 대체로 이 데브로틀의 유령을 지금 읽으신 분들은 강하길 작가의 팬들이실 테고, 그다음에 또 화제작이니까 평들을 되게 좋은 평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유독 별 3개 주신 분이 있어요. 별 3개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엇이라고 써놓았냐면, 등장인물 몇 되지도 않는데 정신사납고 산만함. 처음에 뭔가 있을 것처럼 아기와 오난으로 진행하다 끝에 가서 갑자기 우리 사랑 이러는데 좀 당황스러운. 내게 어떤 조주가 들러붙어도 내가 어떤 환청을 들어도 사랑이면 다 된다는 건가 싶고, 전체적으로 용두사미.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책에 대한 추천사 진짜 별로. 이 책이 YG가 쓴 거 아니야? 본인이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쓰고 지금 본인이 읽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봐요. 이 책이 강화길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이게 칭찬이요 저주요 이렇게 써놓으시면서 별 3개를 주셨는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고스란히 다 해주셨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들으시는 분들은 추천 누가 했는지 너무 궁금하시겠네요. 네, 책을 사서 뭐 확인하시면 되죠. 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누군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호러 소설이라고 또 이제 분류가 되는데 안 무섭습니다, 전혀. 그리고 어느 신문 너무 안 무서워요. 어느 서평에 그런 거 근데 있던데, 홍보 영상은 무섭던데요.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어느 쪽이 더 호러스러운지 뭐를 비교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 분이 그 있는데, 낚인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전혀 무섭지 않고요. 호러 아니고 스릴러도 아니고 스릴도 없어요. 그냥 소설입니다. 그냥 이야기. 그리고 작가가 이 뭐라 그래요? 이거 액자 소설 액자 비슷하게 소설이죠. 액자 소설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현재를 살고 있는 여성 작가가 화자가 되어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니콜라 유치원이라는 단편 소설이 되게 있다면서요? 언급이 되는데, 실제 책 그거는 이름이라면서요? 실제로 쓴 단편 소설이고, 그래서 본인이 쓴 책. 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보기에는 진짜 강화길 작가처럼 보이는 이제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의 이제 실제 체험담인 그렇죠.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현실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꽤 있고 현재도 있죠. 현재 과거를 자주 오가진 않습니다만,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어떤 상황하고 한 60년, 70년, 80년 전의 상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소설인데 뭘 그렇게까지 재미없다 그러지? 재미없었어요, 저는. 네. 네. 일단 이제 교차가 되는 혹시 이야기. 인천에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 저 차이나타운 안 가봤어요. 그래. 거기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이야기가 이 막 소설이 더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그 건물은 뭐 다른 용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헐렸죠. 맞아요. 데블 호텔은 그 헐렸지만 실제로 차이나타운이 계속 떠오르고요. 이 소설을 보면은 떠오르는 게 인천 차이나타운 계속 떠오르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미스터 션샤인. 미스터 선샤인. 거기 글로리 호텔이 자꾸 떠오르는 거. 미스터 션샤인도 안 봤어. 근데 그 인천 그 차이나타운이라는 공간이 한국 작가들이 엄청 탐내는 공간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막 벌어졌던 되게 이국적인 그 막 환경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되게 냉소적인 눈빛으로. 아니 당연히 매력적인 네, 매력적이잖아요. 공간이죠. 내가 작가라도 관심 가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데블 호텔은 뜻밖에도 그 차이나타운을 무대로 한 소설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네. 1888년에 제물포에 문을 연 호텔이고 조선 최초의 호텔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1918년에 중국인이 인수해서 음식점이 되었다. 그 건물은 78년에 헐렸답니다. 강화길이라는 작가는 그 팬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팬덤이 있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채가 좀 달라요. 그리고 문제의식은 아주 그러니까 선이 굵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 음복이라는 작품 혹시 기억하세요? 그것도 이제 제삿날 기억이 나는데. 그쵸. 네. 제삿날에 대해서 이제 제사 지내고 가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가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남편의 가족들이 있는 이제 집에 시댁에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남편은 결혼하고 보니까 난 다음에 처음 제사를 맞아요. 하러 간 거잖아요. 제사를 지내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남편은 너무 몰라. 내가 보니까.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은 가서 몇 시간만 있어 보니까 한눈에 다 알겠어. 그 권력 관계를. 네, 권력 관계가 다 있고,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권력, 알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방식이 정말 속도감 있고 문체나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미사역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되게 힘 있고, 그리고 막 길리언 플린 그 영화, 이렇게 소설들을 봤을 때 막 이렇게 뚫고 나가는, 뛰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작품에서 좀 느껴지기도 그러니까 하고. 박평이 지금 그 언급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되게 재밌게 읽고 이 작가 그 다음 작품이나 혹은 이전 작품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하필이면 데브로텔의 유령이었는데 저는 너무 재미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좀 참고 뭐 몇 편 더 읽어볼게요. 네. 저는 그 없지만. 단편 음복 말고는 네. 강화길 작가의 작품을 사실 처음 본 건데 다른 작품들하고 전체적인 톤은 비슷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작품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주제 의식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액자 소설이라고 했는데 액자 안으로 들어가면 액자 바깥에는 이제 소설을 써야 되는데 뭔가 소설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눌려 있는 것 같고 표출이 되지 않고 거기다 한청을 듣고 과거에 내가 그랬던 어떤 한 시절이 떠오르고 막 이렇게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가가 있고, 근데 작가가 어떤 여러 상황에 의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데브로텔에서 실제로 이제 있었던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전개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뭐 약자와 약자 사이의 혐오들, 그리고 약자와 약자 사이에 생기는 칭의들, 이런 것들은 기존의 강하길 작가가 계속 좀 탐색해 왔었던 주제의식이랑도 맞닿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장편 소설이라는 길이, 그리고 이 안에서 이거 풀어내는 어떤 공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강하길 작가의 소설을 이야기할 때 공간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요. 되게 매력적인 공간. 여기도 지금 그 가상의 공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공간들 반복적으로 나오고, 데브로텔이라는 것도 그렇고 차이나타운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 소설에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강하길 작가를 좋아하는 이제 팬들에게는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로 많이 얘기가 되죠. 그렇군요. 저는 뭐 강화길 작가의 다음 책, 그리고 지금 쭉 이렇게 관련 글들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같이 읽고 칭찬했던 그리고 심지어 그 젊은 작가 작품 그 대상 수상작이잖아요. 음복이. 맞아요. 그거를 장편으로 만드는 계획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신데 전 다음 책도 볼 용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송을 30분 넘게 했는데도 YG가 왜 그토록 재미없다고 하는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거보다 나한테는 이거보다 훨씬 재미없는 책도 YG가 재밌다고 많이 했었거든요. 확실히 인간은 달라. 어떤 코드, 되게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코드가 딱 걸려 있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인간이냐 하면요. 방송을 맨날 같이 하지만 YG가 진짜 재밌다고 했던 스티븐 킹의 소설도 JYP는 재미없다고 말한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대불 호텔의 유령 기본적인 설정이나 내용 얘기는 오늘도 거의 안 했는데요. 오늘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고 고딕 소설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박평님께 좀 더 여쭤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화제작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정도면 재밌는 거 아니냐. 아, 역시 YG는 까칠하다. 아니면 이런 댓글 달아주세요. 예, 아니면은 역시 YG 말대로 재미없었다. 분명히 저는 YG 말대로 재미없었고 심심했다라는 댓글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